많이 지쳤지? 집에 데려다 줄게. 미안해. 샘플을 못 가지고 나왔어. 왕피루가 연구소 근처를 얼쩡거린 건 맞는데 우리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그런 것 같아. 왕피루의 능력으로는 불 좀 지르는 게 다였겠지. 이렇게까지 싹 태우진 못했을 거야. 연구소에 자폭 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내부에서 화재가 난 걸지도 몰라. 맞다. 손어르신은 무슨 일로 경찰서까지 따라오셨대? 이놈! 이거나 받아라! 하하! 호신용품도 가지고 있다니 대단하구먼. 이놈은 왕피루의 아들이야. 왕피루가 급히 불러들였지. 휴대폰 옆에 있지 않아? 내가 증언해 줄 테니 어서 신고해. 그렇게 된 거였구나. 난 안중에도 없고 땅콩이 걱정일 뿐일 줄은 몰랐네. 됐어. 이제 그만 놀리라고. 걱정 마. 왕피루 아들을 직접 손보진 않을 테니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일하는 내가 설마 법을 어기기야 하겠어? 그래도 개고생 시켜주겠어. 네 화는 풀어야 하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넌 진짜 좀 쉬어야 돼. 날 만나러 일부러 마을에 왔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온종일 귀찮게 굴면서 왜 아무 질문도 안 하는 거야? 됐어. 여기서 해. 난 떳떳하니까 어디라도 상관없다고. 아까 엄반장님과 얘기했는데 당분간 이 사무실 안 쓴다니까 걱정 마. 공 기자는 내가 기르던 돌연변이 무지개 송호를 원했어. 돌연변이요? 어떤 변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돌연변이라는 말은 공 기자가 하는 말이고
내가 봤을 땐 일반적인 무지개 송어보다 크기가 작은 것뿐이었어. 공기자가 전에 돌연변이 무지개 송어 사진을 찍어간 적이 있는데 사진을 도둑 맞았다면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증거로 가져가길 원했어. 제지 공장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문을 닫았어. 헤이슨도 운영을 중단했고, 그래서 물 샘플을 못 구했지. 그래서 새로 검사하려면은 내가 기르는 물고기가 필요했던 거야. 그렇지. 내가 휴대폰을 안 쓰는 데다 공기자 연락처도 없거든. 평소엔 마을 밖에 안 나가서 늘 날 찾아오면 만날 수 있었어. 근데 이렇게 될 줄은. 에휴. 그날 집에 도둑이 들어서 잡아다가 경찰서에 넘겼는데, 근데 그 도둑놈이 끝까지 잡아댈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하루 종일 있었구먼. 공기자는 기다리다가 먼저 갔어. 말씀하신 도둑이 구본학이죠? 그놈 맞아. 돌연변이 무지개 송어가 비싸다는 소리를 듣고 훔치려 했더니 딱 봐도 거짓말이잖아. 누구 생일 때문에 갔다고 왕 이장이 그러던데. 입양한 아이 생일이었나 보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남자아이인 건 알아. 걘 공기자가 연구소에 처음 갔을 때 만난 아이야. 애 부모가 누군지 집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지. 연구소에서 도망쳐 나온 거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던걸. 홍화마을에서 외진이 있는 곳은 제지공장이랑 연구소뿐이거든. 여행객이 아이를 잃어버린 거라면 벌써 찾으러 왔겠지. 아무리 봐도 연구소에서 도망쳐 나온 것 같았어. 내가 발견했어. 신고도 내가 했고. 진짜 못 봤으니까 그렇지. 이 물고기가 급히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내가 직접 갖다 주려고 했어. 트랙터를 끌고 터미널로 가고 있는데 공기자 차가 가드레일에 끼어 있더라고. 근데 사람이 안 보여서 바로 신고했지. 사고 현장에 이상한 부분이라도 있던가요? 아니, 경찰 조사에 방해될까봐 현장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안 건드렸어. 우리 집 사정이랑 이 사건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질문을 좀 가려서 하시지. 경찰한테 진술도 했고 질문에도 다 답했으니 난 마을로 가야겠구먼. 어르신, 모셔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여자친구나 잘 모시라고. 연구소에서 본 것들과 맞춰보면 찬소리 정체를 알 것도 같아. 연구소에서 본 것들과 맞춰보면 찬소리 정체를 알 것도 같아. 그 정도가 아니야. 찬소리가 헤이슨 직원이 말하는 모르모트일지도 몰라. 연구소에 깜빵이 4개 있었어.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깜빵엔 침대가 달랑 하나였는데 성인용 사이즈는 아니었어.
그 시약병은 3번 방에서 찾은 거야. 맞아. 그리고 전에 그 지혜와 손어르신이 말한 변이된 무지개 송어와의 공통점을 생각해봐. 맞아. 그리고 찬소리도 또래 아이들보다 왜소하지 않아? 찬소리가 진짜 헤이슨 연구소에서 도망친 아이라면 약물 실험을 당했을 거야. 그럼 단서들이 하나로 연결돼. 환경부에서 강물을 정화했는데도 무지개 송어 양식이 안 되는 이유도 설명되지. 환경부는 애초에 유해 성분을 검출해내지 못했던 거야. 맞아. 지금까지 홍하마을에 비정상적인 질병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는 것 같아. 연구소에서 샘플도 못 챙겼고 어젯밤 당직자도 화재로 죽었으니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다 그 크립텍스에 달려 있어. 역시 우리 변호사님, 구구절절 오르십니다. 그럼 이제 움직이자고. 우선 왕피루랑 구본학을 신문해보자. 난 일찍 일어나는 걸 싫어해. 근데 문찬솔, 너 때문에 일찍 일어났잖아. 개구쟁이는 벌 좀 받아야지. 아님 나랑 말동무 좀 해줄래? 네가 알아듣는다는 거 알아. 그저 사람들이랑 말 섞는 게 싫은 것뿐이잖아. 괜찮아. 넌 듣기만 해. 네 건강진단서가 나왔는데 자폐증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넌 자폐아가 아니야. 하지만 내게 자폐란 외면하고 싶은 상황들을 회피할 때 쓰는 보호색 같은 거잖아. 넌 어떻게 해야 네가 만나고 싶거나 이용하고픈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 그치?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이 크립텍스처럼 말이야. 사실 이 안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비밀이 있는지 의심스러웠거든. 넌 우리가 공초롱 씨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대신 복수해주길 바라잖아? 찬솔아, 네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 알아.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믿어보려던 사람이 공초롱 씨였겠지. 하지만 공초롱 씨가 믿던 사람이라면? 널 입양하기 전 공초롱 씨는 입양 절차를 위해 방금 봤던 변호사 누나를 찾아갔었어. 두 사람은 친한 친구야. 내게 말한 적은 없겠지만 공초롱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편지를 남겼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때 전달되지 못했지. 전에 변호사 누나가 뭘 찾으려고 너희 집에 가서야 이 편지를 발견했거든. 편지에 원한이 담긴 말은 없었어. 사랑과 당부의 말로 가득했지. 공초롱 씨는 너에게 좋은 부모님을 찾아달라고
변호사 누나한테 부탁했어. 네가 엄마, 아빠,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하길 바랐던 거야.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도 가고 친구도 사귀었으면 했어. 잘하는 프로그래밍을 해도 좋고 서투른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를 해도 좋아. 찬솔아, 인생은 어두운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알록달록해. 공초롱 씨는 네가 그 아름다운 색깔을 볼 수 있길 바랐지. 찬솔아, 네가 정 복수하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으면 모든 걸 잊고 새 삶을 사는 거야. 윤노아 선생님. 응? 책 읽어주세요. 무슨 책 읽어줄까? 저거요. 북유럽 신화? 이걸 좋아하는 애들은 드문데. 엄마가 크립텍스랑 같이 선물해줬었어요. 알았어. 어디를 읽어줄까? 오딘 지혜. 알았어. 오딘은 지혜의 신이지만 원래부터 똑똑하진 않았다. 그 출중한 지혜는 미미르의 샘에서 나온 것으로. 대가 없이는 세상의 비밀을 알 수 없는 법. 신들의 왕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딘은 오른쪽 눈을 샘물 깊은 곳에 남겨두라는 미미르의 말에 따르고 그 대가로 지혜의 샘물을 한 모금 얻었다. 오딘은 떠나면서 샘물 위에 있던 생명의 나뭇가지를 꺾어 창으로 삼고 가는 곳마다 적을 무찔렀다. 신의 왕은 강해졌지만 기뻐하기는커녕 걱정에 빠졌다. 그가 얻게 된 지혜로 라그나로크가 곧 들이닥친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이 새 생명을 맞이하기에 앞서 애군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윤노아 씨? 크립텍스 비밀번호는 북유럽 신화에 숨어 있어요. 오딘의 지혜와 관련된 건데 맞춰봐요. 북유럽 신화요? You must pay for the secret. Well. 오딘, 지혜의 샘물, 눈. 정답은 미미르네요. M-I-M-I-R. 답은 그쪽이 맞춘 거니 열지 않을게요. 나중에 직접 와서 가져가요. 하지만 크립텍스 안에 든 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둬요. 공초롱이 정말 헤이슨에 관한 물증을 손에 넣었다면 다른 곳에 보관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그녀가 크립텍스에 희망을 걸었다면 실망하지 않게 잘 전달해줘요. 너무 어린애 다루듯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나왔어. 엄반장님 쪽은 준비됐대. 곧 왕피루를 만날 수 있어. 지금 시간 날 때 아침 먹어둬. 윤노아 씨가 메시지를 보냈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대? 윤노아 씨가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 해서 조사팀 회의도 오후에 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 너 잘났어. 넌 워커홀릭이라 일만 시작하면 다른 건 안중에도 없잖아. 일단 밥부터 먹어. 다 식겠어. 왕피루랑 구보나 혼자 만나도 괜찮겠어? 난 윤노아 씨한테 뭘 좀 받으러 가야 해서. 그 크리텍스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보려고.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나오면 바로 보내줄게. 너도 버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 이래봬도 내 체력 꽤 쓸만하다니까? 아니, 비타민이야. 가지고 다니면서 고강도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챙겨 먹거든. 전에 우리 집 왔을 때 봤던 영양제잖아. 피살이요? 공초롱은 예상치 못한 자동차 사고로 죽은 거 아니었나요? 뭐라고요? 전 죄수의 딜레마를 실생활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에게 주어진 정보가 다르고 각자의 이익이 어긋나는 데다 둘 다 어리석고 이기적이라면 난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 검사 보고서 때문에 잘렸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홍하 마을에 하루 종일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미행한 적 없어요. 남아있는 돌연변이 무지개 송어를 처리하러 홍하 마을에 갔었어요. 그러다가 공초롱이랑 마주쳐... 그런 적 없어요. 전에 공초롱이 샘플 검사를 맡기면서 알려줬어요. 항소할 게 뻔하니까요. 난 그녀가 항소하지 않길 원했어요. 공초롱이 항소해서 이기면
법원은 내가 첫 재판 때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걸 알게 될 테고, 그럼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게 뻔하잖아요. 연구소 월급이 얼마나 짠데 살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받은 대출은 아직도 갚고 있고, 어머니는 내가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주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난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요. 애초에 이딴 미래도 없는 공부 따윈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논문 대필도 내 실력대로 쓴 거고, 제조한 환각제도 그냥 기분만 내는 정도예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잘못한 건 논문이든 환각제든 산 사람들이라고.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못 봤다니까요. 그 사람 차는 봤어도 사람은 본 적 없다고요. 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류 편집장님 오셨군요. 앉으시죠.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시온 씨 부탁해요.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그럼 시간이 촉박해서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화이는 이번 4분기 광고 투자에 있어 컨셉 있는 언론과 협력할 생각입니다. 기존의 플랫폼은 너무 진부해서 화인의 진취적인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요. 얼마 전 미림 뉴스넷에 올라온 헤이슨의 장태산 대표 인터뷰를 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류 편집장님께서 저희와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별 말씀을요. 화인과 함께할 수 있다면 저희야 영광이죠. 언론부에선 미림 뉴스넷의 메인 광고 자리는 전부 헤이슨이 계약했다던데요? 헤이슨과의 계약은 이번 달이면 끝납니다. 화인에서도 관심을 보이시니 이번 4분기는 헤이슨과 입찰 경쟁을 하시면 되겠네요. 류 편집장님이 장사꾼보다는 글 잘 쓰는 선비 체질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샘도 빠르신지 몰라 뵀네요. 입찰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제가 미림 뉴스넷의 편집장이긴 해도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사업 이야기를 할 거였다면 편집장님을 찾지도 않았겠죠. 사실 편집장님을 모신 이유는 다른 일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화인그룹은 바이오 제약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최근에는 헤이슨의 투자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기업 정보는 다 알아봤지만 난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을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편집장님께 장태산이라는 사람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류 편집장님이 날 도와주신다면 화인 광고는 미림 뉴스넷에 맡기죠. 장태산 대표가 저와 친분이 있긴 해요. 매일 바쁘게 일해서 약속 잡기가 쉽지 않은 친구죠. 유 본부장님,
뭐든 물어보십시오. 작년에 헤이슨이 수질 오염 건으로 떠들썩했다면서요. 그땐 몰랐는데 소송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림 뉴스넷 기자가 허위 기사를 써서 모함한 거라던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헤이슨이 환경법 위반 전과가 있다면 투자건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했어요. 아, 그게 궁금하셨군요. 그 일이라면 헤이스는 정말 억울해요. 그 기사 두 편은 저희 플랫폼에 공초롱이라는 기자가 날조한 거였습니다. 기사 속 강물을 오염시킨 건 홍하마을의 제지 공장이었어요. 하지만 사실대로 보도하면 이런 기사는 그냥 묻히고 말죠. 그래서 공초롱은 이목을 끌기 위해 헤이슨 연구소가 오염시킨 거라고 쓴 겁니다. 에휴, 심의를 설렁설렁한 제 탓도 있어요. 처음엔 진짜 큰 건을 건진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군요. 헤이슨 같은 대기업이 겨우 기자 하나를 상대로 고소하다니 피해가 꽤 컸나 봐요. 재무제표를 보면 헤이슨이 작년 3분기에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던데 참 이상하네요. 당시만 해도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스캔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헤이슨의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매체의 역할이기도 해요. 기사 한 편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저희도 가늠하기 어렵죠. 보니까 작년 4분기부터 헤이슨이 그쪽과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공초롱이라는 기자가 그쪽에 돈 좀 벌어다 줬겠는데요? 그분 승진이며 월급이며 두둑하게 챙겨주셔야겠어요? 유 본부장님, 공초롱은 죽었어요. 모르셨나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죽었다니요? 병이었나요? 아님 사고?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였어요. 언론 쪽에서 일하면 원한 살 일이 많아서 보복도 당하고 그런다던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혹시 헤이슨 쪽에서? 아닙니다. 헤이슨이 공초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긴 했지만 그건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 행위였어요. 누군가 복수하려 했다면 그 구본학이란 증인 아니겠어요? 구본학이요? 그게 누구죠? 환경보호평가연구원입니다. 공초롱은 돈으로 그를 매수해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 헤이슨을 모함했죠. 이 만행은 헤이슨 측 변호사에게 발각됐고 구본학의 진술 번복으로 공초롱은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구본학이 공초롱을 해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 차고 CCTV에 그 사람이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지목해 본 거예요. 그 사고가 나기 전에 구본학이 공초롱 차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경비원도 수상했던지 상부에 보고했죠. 하지만 CCTV를 보았는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이건 공초롱이 차 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설마 누가 공초롱을 해치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건가요? 그게 허위 기사 때문에 플랫폼에서 공초롱을 해고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작 허위 기사 때문에 해고라니. 홍하 마을 건에 헤이슨이 연관되어 있는지 말하기 전에 이 사진부터 설명해 주시죠, 류 편집장님. VD3F046 이 차 아시죠? 모릅니다. 공초롱의 차입니다. 당신은 장태산에게 돈을 받아먹으면서 공초롱의 소송 결과를 기다렸겠죠. 공초롱이 승소해서 미림 뉴스넷이 유명해지면 당신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꽤 됐겠죠. 만약 장태산이 승소한다면
헤이스는 언론 홍보를 위해서라도 미림 뉴스넷에, 아니, 당신에게 더 큰 돈을 쓸 테고요. 아까 편집장님 셈이 빠르다고 했던 게 틀린 말은 아니네요. 둘 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저는 이건 어디 가서 말도 못했겠죠. 소문이 퍼지면 당신 이름에 먹칠하는 꼴이니까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당신은 장태산과 만나는 걸 공초롱한테 들켜버렸죠. 허위 기사 날조라는 명목으로 공초롱을 해고하고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건 걸음마에 불과했어요. 공초롱이 죽어버렸으면 이란 생각 안 하셨나요? 당신은 손 안 대고 코 풀 생각에 누군가가 공초롱의 차에 손 썼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을 지켰겠죠. 유 본부장님, 함부로 모함하지 마세요. 모함?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나요? 여태 모함한 거론 부족한가요? 공초롱이 쓴 게 진짜 허위 기사였는지 구분이 안 됐느냔 말입니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 공초롱이 허위 기사를 썼다고 칩시다. 그럼 헤이슨이 그쪽 뉴스로 피해를 봤다는 건데 당신네 회사가 배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태산한테서 뒷돈 챙기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나요?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매체를 이용해 뒤로 사리사욕이나 채우다니 대체 무슨 염치로 언론인이라는 겁니까? 류호진 씨, 여기 이 돈들 세금 신고는 하셨나요? 뒤져보면 이 돈의 출처가 헤이슨인지 아니면 장태산의 계좌인지 밝혀지겠죠. 류호진 씨,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오늘 화인 본부장으로서 당신을 부른 게 아닙니다. 공초롱의 친구로서 내 친구가 왜 죽었는지 밝혀낼 겁니다. 하지만 전 진짜 공초롱을 죽이지 않았어요. 네, 당신이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죠. 한낱 방관자니까요. 당신은 살인을 묵시하고 방임했으며 이 사건으로 이득을 챙겼죠. 저는 법이 처벌을 내릴진 모르겠지만 대가는 꼭 치르게 될 겁니다. 이 증거들은 미림 뉴스넷 이사회로 보내겠습니다. 공초롱에게 한 짓 똑같이 한번 당해보세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신을 위해 나서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공기자, 제지 공장이 배상한 거 봤잖아. 헤이슨이 공기자에게 소송을 건 것도 지금이라도 손드는 게 어때요? 이장님, 제지 공장이 오염의 주범이란 건 사실이지만 그게 헤이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항소가 저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헤이슨이 계속 홍하를 오염시키면 마을 주민들은 어떡해요?
무지개 송어 양식도 못할 뿐더러 모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하지만 항소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걱정 마세요. 손 어르신께서 갖고 계신 무지개 송어 검사를 의뢰하려고 이미 전문 생물 연구소에 연락해뒀어요. 무지개 송어의 변이가 도대체 어떤 오염물질 때문인 건지 결과를 기다려보면 알게 되겠죠. 손 어르신께서 갖고 계신 송어들도 오랜 못 살 것 같다고 하시던데 제때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이장님은 너무 성급하셨어요. 제지 공장에서 배상금을 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오염된 물고기들을 다 소각하신 거예요. 병든 무지개 송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게 그 식약처의 요구사항이었잖아요. 제 차 같은데요? 도둑 고양이가 부딪혔나 보구나. 괜찮아요. 손 어르신 댁 앞 골목길은 운전하기 불편하니 우리 집 앞에 대놨다가 일 끝나면 찾아가요. 그래야겠네요. 감사해요, 이장님. 먼저 조윤희 씨 딸아이가 만든 선물 좀 전해주러 그쪽에 가보려고요. 아이, 조윤희 씨 부부는 오늘 집에 없어요. 딸을 보러 시내에 나간 것 같던데 아마 그 집엔 할머니만 계실 거예요. 공 기자도 참 지극정성이네요. 조 씨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 여러모로 도와주다니. 윤희 씨도 힘들겠죠. 괜한 신랑이 버리고 싶지 않아요. 할머님이라도 계시니 다행이에요. 물건만 놓고 오면 되죠. 그럼 이장님, 저 먼저 가볼게요. 그래요. 그럼. 쓸데없는 기사만 써대는 귀찮은 것 같으니라고. 너 때문에 돈줄이 끊어질 뻔했잖아. 저 주둥이를 못 놀리게 해야지. 안 되겠어. 차를 세워놨으면서 창문도 제대로 안 올리다니. 공 기자 왔군요. 물고기 가지러 간다더니 왜 빈손이죠? 손 어르신 댁에 도둑이 들었어요. 제가 갔을 땐 경위서를 작성하시러 경찰서에 가셔서 뵙지도 못했어요. 도둑? 네, 도둑이 왜 어르신 집을 노린 건지 모르겠어요. 외진 곳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도 잘 가지 않잖아요. 도둑이 노리기 좋은 곳이죠. 조 씨네 집도 다녀왔나요? 네, 조윤희 씨 시어머니께서 절 붙잡고 1시간 가까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손 어르신 댁이든 도둑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먼 길 왔는데 좀만 더 기다려보지 그래요. 마당에서 오후 내내 기다려봤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저녁엔 일이 있어서 시내로 가봐야 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수고가 많아요, 공 기자. 그럼 운전 조심해서 돌아가요. 이게 뭐지? 그땐 그 그림자가 구본학일 거라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공 기자의 재판을 인터넷으로 봐서 구본학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주운 유리병도 아직 갖고 있다고요. 공기자차의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차 안엔 텀블러가 있었죠. 구번하게 공기자가 마실 물에 독을 탄 게 틀림없어요. 아직 그 유리병에 구번하게 지문이 남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조금이지만 병 안엔 액체가 남아 있었어요. 분석할 수 있도록 며느리한테 보내라고 할게요. 헛소리 마! 당신이 공초롱 차에 있던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 끼우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경찰도 그 사고가 브레이크 고장 때문이라고 했으니 살인자는 당신이야! 가당차는 소리! 공기자는 가드레일에 부딪혔을 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어! 네가 약을 안 탔으면 공초롱이 어지러워하며 산 아래로 떨어졌을 리가 있을까? SUV의 브레이크 패드가 몇 개나 되는데 그거 하나 바꿨다고 사람이 죽는 게 말이 돼? 난 겁만 좀 주려고 했어.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환각 효과가 그렇게 빨리 나타난다고? 이론상으로는 공초롱이 마을 어귀를 벗어났을 때쯤 잠들었어야 했다고! 근데 산 아래로 굴러떨어진 게 어째서 내 탓이지? 알겠습니다. 수사 절차는 원래 저희 몫인걸요.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알아. 아까 전화했을 때 백은호 씨가 받더라. 난 지금 홍하마을로 가는 중이야. 미안해. 내가 옆에서 돌봐줘야 하는데. 그 크리텍스 안에 있던 건 증거가 아니라 공초롱 씨가 찬솔이에게 주려던 생일 선물이었어. 손어르신께 받을 서류가 있어서 홍하마을에 가보려고. 운전은 친구한테 부탁했어. 지금 타고 있는 차도 그 친구 거고. 졸음 운전하면 안 되잖아. 차 안에서 한숨 잤어. 공초롱 씨가 특별히 어르신께 남겨둔 서류래. 잘은 모르지만 헤이슨 연구소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어르신과 전화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증거를 찾으러 왕피로 집으로 사람을 보냈어. 아마 조사 결과를 눈치채고 우리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출발하기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어르신은 타지에 사는 딸 말고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아들도 기자인데 10년 전 인터뷰 중에 우연히 어린이 유괴 조직을 알아냈지. 그는 검은 커넥션을 밝히려고 조직에 잠입했고 범죄 증거를 손에 넣었을 때 정체가 탄로나는 바람에 살해당했대. 거기에 인신매매범이라고 말이 와전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어르신의 아들 얘기엔 입을 꼭 다물었던 거야.
그 집 사람들도 집안의 수치로 생각해서 말을 아끼는데 어르신은 끝까지 아들의 결백을 믿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이런 말 못할 사정이 계기가 돼서 서로를 믿게 된 거 아닐까? 믿어. 넌 잘할 거야. 일어났어요? 컨디션은 좀 어때요? 먹을 걸 좀 만들어 놨어요. 먹고 일해요. 아니면 오늘은 그냥 쉬어도 좋고요. 찬설이 위임장은 탁자에 올려놨어요. 고소장도 제출했고요. 이 건은 형사 절차가 끝난 후에 재판이 열릴 거라 급하지 않아요. 제가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 가볼게요.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싫어. 저번 소송도 내가 치렀는데 이번 소송도 나보고 맡으라고? 공초롱 살해 사건도 판결 났고 헤이슨 덮어준다고 거짓 증언했던 그 두 사람도 실형을 선고받아서 매스컴까지 탔어. 이번 명예훼손 건은 질 게 뻔하잖아. 나 안 가. 아니 못 가. 네가 안 가면 바델의 파트너 변호사가 테미스의 주니어 변호사한테 겁먹었다고 동네방네 알리는 꼴밖에 더 돼? 차은재, 함부로 말하지 마. 너도 저번에 그 여자한테 졌잖아. 그건 순간의 실수였어. 그럼 이번엔 네가 맡아서 그게 실수였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네. 헤이스는 내 담당도 아니잖아. 나야말로 괜히 손댔다가 승률 깎아먹을 일 있어? 파트너 변호사라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변호사 배치 도대체 어떻게 받은 겁니까? 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주하는 동안 연지민도 파트너 변호사가 되겠죠. 그럼 테미스엔 짱짱한 파트너 변호사가 2명이나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왕좌를 내줘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소송 더더욱 못 맞죠. 유 변호사님이 장태산의 담당 변호사잖아요. 그 비싼 수임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와서 못 맡겠다뇨. 그럼 바델의 신용이 뭐가 됩니까? 혹시라도 상대의 실수로 기회가 올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저본 적 없는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백은후는 아마... 그만! 그놈 기 살려주면 주눅밖에 더 드냐? 알았어요. 할게요. 하면 됐죠? 우리 변호사 사무소를 위해 이 한 몸 희생하죠 뭐. 하지만 자료가 불완전해서 약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못 잡아낸 것 같아. 기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거지. 책임감이 강한 기자라서 추측만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야. 공초롱 씨는 홍하마을의 수질 오염건을 계속 캐고 있었어. 우리처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헤이슨을 퇴출시킬 생각이었겠지. 오염된 강물의 유독 성분 함량이 너무 낮아서일 수도 있어.
물고기들은 그런 성분에 민감하지만 사람은 다를 수도 있잖아. 게다가 헤이슨의 시약은 X03A와도 달라. 찬소리의 지능과 미각은 모두 정상이야. 헤이슨이 개발 중인 약은 저번 월화만 같은 소규모 업체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아. 당근 가져왔지. 여기. 홍하마을 제지공장이 수질오염에 한몫한 건 확실한데 헤이슨의 오폐수 배출구에서 채취한 폐수에서도 비슷한 오염물질이 검출됐어. 한마디로 제지공장은 헤이슨을 보호하는 방패였던 셈이야. 청림 환경관리청 쪽에 물어봤는데 구본학이 재판 끝나고 남겨둔 샘플들을 다 불태워버렸대. 자기가 비밀을 폭로하게 될까봐 그런 것 같아. 그게 있었으면 확실하게 다시 검사해보는 건데. 힘내. 찬솔이랑 같이 응원할게. 헤이슨 건강보조식품 회사의 공초록 명예훼손 안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해 주세요. 피고 측 이의 있나요? 본건의 의뢰인 헤이슨 건강보조식품의 대표 장태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출두가 불가한 상태며 본인이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8월 공초롱은 홍하의 수질 오염 기사를 발표해 헤이슨 건강보조식품 측에 관심을 끌었고 헤이슨 건강보조식품사는 내부 조사를 통해 연구소 배출 오폐수가 배출 기준에 부합하며 오염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초롱이 제시한 근거 또한 청림 환경관리청의 평가연구원 구본학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는 대학 시절 대필 논문으로 단정치 못한 학술 행위를 했으며 취업 후에도 암암리의 환각제를 조제 및 판매했기에 헤이슨에선 이 연구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의심, 그가 발급한 검사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법정에서 구본학도 공초롱과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재판부 역시 그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어 공초롱의 기사를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명예훼손건에 대한 판결이 공정했고 누군가 공초롱의 명예를 훼손했을지라도 저희 헤이슨 측은 무고하며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엔 흐릿한 형체만 찍혔을 뿐 경찰에 신고할 만한 증거품은 아니었습니다. 즉, 구분하기 사진이 있다는 말만 듣고 지레 겁먹은 거죠. 바대 변호사 사무소의 나윤성 변호사는 약간의 기교를 발휘해 진상을 조사했을 뿐이고 공초롱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말은 구본학 스스로가 한 말이니 이는 나윤성 변호사와는 무관합니다.
말실수를 해버렸건. 바델 변호사가 구본학을 만났든 안 만났든 구본학이 공초롱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이 있습니다. 공초롱은 돈을 빌려준다고 약속한 뒤 구본학을 협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친의 병환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공초롱이 돈을 빌려준다고 했다면 구본학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면 돈을 빌리지 못해 부친의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금전 거래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구본학의 연구 비리와 불법 환각제 판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출한 검사 보고서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지죠. 청리환경관리청에서 수질 샘플을 제공받아 이 보고서를 재검해 보는 게 아니라면 이 보고서로는 헤이슨이 방출한 오폐수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청림환경관리청엔 남아있는 샘플이 없어 재검도 할 수 없지만 원고 측 변호인, 본 법정은 피고 측 변론을 인정합니다. 구본학이 작성한 검사 보고서 원본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경찰 조서에서 구본학이 진술한 범행 동기는 공초롱의 항소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변이된 무지개 송어가 희귀하다는 생각에 훔쳐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의 추론이 성립되어 본 법정은 구본학이 작성한 보고서 원본을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헤이스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후 공초롱에게 사과만 요구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초롱은 사과를 거부해왔고 그 재판은 공초롱의 패소로 끝이 났지만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무슨 헛소린가요? 원고 측 변호인, 공초롱이 사망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갑자기 나타나 판결을 뒤집으려는 목적이 뭡니까? 듣자 하니 공초롱이 입양한 아이가 자폐증이라던데 설마
그 아이의 치료비를 위해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법정에서 이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떤가요? 배상금이라면 좋게 좋게 의논하자고요. 뭐야? 정말 사서 고생이시군요. 법정 변론을 통해 본 법정은 구본학이 작성한 수질 검사 보고서의 원본 자료를 믿을만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헤이슨이 홍아를 오염시켰다는 공초롱의 기사는 사실로 인정된다. 이전 공초롱의 헤이슨 건강보조식품 명예훼손 건은 중요 증인 및 증거물 변화로 인해 재판 결과를 재심할 필요가 있다. 본 법정은 헤이슨 건강보조식품의 공초롱 명예훼손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며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일 내로 헤이슨 건강보조식품이 공초롱의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공초롱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명한다. 혹시나 했는데 저 여자한테 2번이나 치다니. 재판을 배정합니다. 네, 기뻐요. 말도 잘 듣고 치료도 잘 받아서 회복 속도가 빨라요. 걔는 천재잖아요. 다른 애들 같았으면 그쪽이 하는 이상한 얘기 듣고 1분도 안 돼서 나가 떨어졌을걸요? 유신우 씨, 그쪽이 내 학생이란 사실 잊지 마요. 방금 찬소리를 칭찬하면서 스스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인정한 건가요? 윤 선생님, 찬소리가 연구소 데이터베이스를 완전 뒤집어놨다고 들었어요.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도와줄까요? 윤노아 씨? 비용은 당연히 화인 테크놀로지보다는 저렴하죠. 적당히 끝내죠. 찬소리 부모님도 기다리시는데.
앞서서 조그만 게 앙큼하긴. 변호사 누나도 엄마처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누나, 고마워요. 미림씨를 떠나 환경을 바꾸는 게 찬솔이에게는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회의해야 하니 본부로 가죠.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아직 많아요. 정부 쪽 조사는 순조롭지 않네요. 방금 연락 왔는데 헤이슨에서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약을 못 찾았대요. 급히 어디로 옮긴 걸까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본부로 가죠. 맞아요. 크립텍스에 결정적인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알아내려고 그랬어요. 문찬솔은 공초롱밖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꾸며서라도 당신을 믿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얼마 뒤에 그 크립텍스가 문찬솔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거였다면 복지원에 갈 때 챙겨갔을 텐데 방 안에 남겨뒀단 건 크립텍스가 그 방처럼 아픈 기억이란 뜻이겠죠. 사실 편지를 건넨 것도 심리치료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편지가 가짜라고 해서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였죠. 찬솔이가 신경 쓴 것도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란 것만 증명해내면 되는 거였죠. 이런 건 증명하기 쉽잖아요. 그쵸? 선생님, 정부 쪽 조사팀에서 헤이슨의 금지 물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버리는 게 옳아. 말 안 듣는 개는 누구라도 싫어하잖아. 네가 병원에 가서 한번 만나봐. 듣자니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지. 네,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번거로운 일은 덜겠군. 견우야, 철학에는 모순되는 쌍방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 상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시간과 주도권뿐이란다. 혹시 그 사람의 소식을 좀 흘리는 건 어떨까요?